안녕하세요, 김직장인입니다. 요즘 상반기 공채 기간 맞나요? 예, 작년에 코로나 시국을 핑계로 핑계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채를 많이 줄인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공채보다는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뽑아서 일을 잘 한다든지가 판단이 서면 정직원으로 돌리는 게 더 이득이겠죠. 사회에서 바라보는 안전성의 측면에서는 좀 너무 불리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보면서 대기업들이 공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부에서도 대기업 한때는 올해는 몇 명을 신입으로 뽑아달라 요런 얘기도 비공식으로 왔다 간 것 같고, 기업에서도 눈치를 보면서 공채를 진행했던 거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거 작년 6월 기사인데요. 공채가 사라진다. LG그룹도 64년 만에 폐지, 정기공채를 폐지한다는 거예요. 현대차도 이미 폐지했던 것 같고요, 작년에. 하반기부터 공채제도 없애고 현업부서가 주도해서 상시 채용, 신입 10% 이상 인턴으로 선발, 인적성은 온라인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효율화를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규모는 예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요. 정기 공채가 사라진다. LG가 코로나 핑계대고 먼저 총대를 메고 말을 꺼낸 거일 수도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공채제도를 없애도 현업부서가 주도해서 상시 채용 신입사원을 1000명, 2000명 뽑아서 각 부서에 나누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서가 알아서 해라. 수시로 필요하면 뽑아라. 70% 이상을 인턴으로 뽑아서 사용이라고 해야 되나? 같이 일하다가 마음에 들면은 정식으로 채용하든지 알아서 해라. 전체 채용 규모는 예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데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고요. LG가 작년에 코로나 첫 해를 보내면서 엄청 잘 됐어요. 2020년 4분기랑 작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2020년 매출액이 63조, 영업이익이 3조, 영업이익률이 5%. 영업이익률 5%면 엄청 높은 거예요. 2010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2019년 대비 30% 이상 증가, 이번에 3조를 처음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적자를 내고 있던 MC사업부, 스마트폰 만드는 곳이었죠. 모바일 사업부도 이제는 더 안 한다는 소리도 계속 들리고요. 이거 구조 개선이죠. 적자 사업을 더 안 한다고 하는 거니까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가 사실 잘 이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시국이 도래하고 정기공채를 없앴더니 매출이 최대치를 이루었다. 정기공채를 없앤 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앴더니 매출이 최대치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기공채를 원하지도 않겠죠. 그렇다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변화가 일어나야 고인물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언제나 똑같으면 항상 잘하던 사람들만, 맨날 스펙 좋던 사람들만, 잘 되던 사람들만 잘 돼요. 코로나 전에 어학연수 다녀온 사람들 어땠습니까? 이제는 어학연수도 잘 못 가는데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돈 있어도 가기 힘들잖아요. 어학연수를. 어학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업무 능력, 즉 실제 외국어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언제? 인턴으로 일하는 그 시기예요. 한편으로는 일하는 거 잘하는 것까지 점검받아야 되는 건가 하실 수도 있는데, 자격증을 따네, 스펙 올리네, 점수 올려야 되네 하던 비효율적인 액션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인물들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제가 맨날 자격증 따지 말라고 하고 자소서에 필요 없다고 하고 맨날 그러는 게 이제는 점점 피부까지 다가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격증 공부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수단이나 나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맞죠.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자격증을 맹목적으로 따고 그 다음에는 또 신경 안 쓰고 오픽 점수, 토익 점수 맹목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를 핑계로 정말 많이 바뀌었고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채용 시장뿐 아니고 돈을 버는 방법,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까지도 다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게 바뀌고 있어요. 걱정되시죠? 저도 걱정 많이 됩니다. 걱정의 종류가 취준생분들이시라면 좀 다른 종류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이 회사는 망하지 않고 계속 살아 있을까? 내가 하는 이 일은 과연 내년에도 유효한 일인가? 없어지지는 않을까? 필요 없어지지는 않을까? 100세 시대, 120세 시대인데 나는 회사를 나가면 뭘 해서 돈을 더 계속해서 벌 수 있을까? 이 일은 할 수 있을까? 건강이 계속 유지가 될까? 이런 종류의 걱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기 공채에서 중요했던 영어 성적, 이른바 스펙보다 실제 업무에 필요한 직무 역량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스펙을 보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인턴 하다 보면은 스펙이랑 매치가 안 되는 게 이제 바로 눈에 띌 거예요. 저는 커말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는 ITQ 자격증도 있어요.
다 이제는 필요 없을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인턴으로 오잖아요.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런 보고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옆에 앉아서 1분만 보면, 아니 한 10초만 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오피스 프로그램을 잘 쓰는 사람인지, 원하는 걸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격증만 따고 온 사람인지 바로 할 수 있어요. 10초면 10초도 안 걸려요. 사실 저도 딱 보면은 그냥 마우스하고 그냥 키보드에 손이 어디가 있는지 보면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프로그램 잘하고 싶으시면은 일상생활에서 계속 쓰세요. 용돈기 입장, 용돈을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너무 용돈기 입장이라고 하니까 뭐 공부한 걸 정리한다는 용도라든지 뭐 이런 걸로 계속 오피스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을 하셔야 나중에 진짜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토익 점수 내려고 집중적으로 학원 다니고 시험 몰아서 보고 했던 사람인지라 영어회화가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부족한 간격을 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뭐 핑계일 수도 있는데, 간혹 퇴근 후에 뭔가 공부를 꾸준히 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대단합니다. 퇴근 후에 하는 공부 뭐 쉽게 보실 수도 있는데, 학교 후에 하는 공부랑은 상황이 너무 달라요. 체력, 정신력, 시공간, 돈, 운, 그리고 가족들의 배려까지 있어야 가능한 게 퇴근 후에 하는 공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대부분의 외국어 실력은 취업 전에 닦아놓고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뭐 이미 뭐 약간 좀 시무룩하죠. 벌써 울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뭐 채용 시장 어떻게 되는지 좀 보다가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스펙보다는 실무 능력이 점점 중요한 시기가 다가올 겁니다가 아니고 다가왔습니다. 커말 같은 거 따려고 뭐 3개월, 6개월 막 24시간 공부하지 마시고, 토익 그런 거 점수보다는 실제 외국어 실력, 그리고 실제 컴퓨터 활용 능력 실제로 만들어 보시고, 모르는 기능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직장인이었습니다.